전라수다 북한수다 160회입니다.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특별 요청이 있어서 긴급하게 찍고 부지런히 편집해서 오늘 중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 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6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탈북민 12명? 13명이 12명인가요? 가족의 생사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 미모의 여종업원들이 지배인 빼고 집단 탈북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민변이라는 단체가 이들의 한국행이 납치인지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자 법원이 놀랍게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정에서 내가 자진 탈북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사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납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도 본인들이 좀 사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저 정말 친근한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조선일보 기사인가 국민일보 기사인가 저한테 보내온 거였는데, 어떤 여성분이 링게를 맞고 딱 누워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국정원에 있는 누구 그 탈북자 중 한 명이 단식을 하다가 쓰러졌다, 뭐 이런 기사가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좀 약간 이게 우리가 선택한 탈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걸 딱 보니까 저한테 너무 우문스러워서 링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쫙 봤어요. 쫙 봤는데 그 사진 밑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본 사진은 사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어떤 여성분이 링거를 다는 모습을 사진을 게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축 기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제가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사가 아니라 독자들은 봤을 때 고집 있는 게 80%예요. 근데 저는 기자니까 딱 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니라 주축 기사입니다. 제가 딱 침을 박았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새로운 소식인데, 저희 지인이 하나원에 자원봉사를 들어가세요. 매주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며칠 전에 하나원에 자원봉사 가셨다가 거기에서 국정원에서 금방 넘어오신 탈북자분을 만났대요. 거기서 모두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궁금해 물어봤대요. 국정원에 진짜 그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이 인상들이랑 어떠냐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12명은 딸로 관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반 탈북자들하고 같이 줄을 쳐서 다니는 게 아니고, 그 12명은 선생님이 딸로 붙어서 나와 운동도 딸로 하고, 그 12명은 딸로 격리를 하더래요. 왜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게 좀 국정원상 좀 특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생활하는 건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운동하는 거 딸로 하는데, 그래 그분들이 인상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운동장에 나와서 배구도 치고 달리기도 하고 막 웃고 떠들고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봉사자분이 물어봤대요. 진짜 그렇게 이쁘냐? 진짜 막 이게 절세 미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키가 157부터 62cm 정도가 되고, 얼굴은 그냥 그렇게 막 지나가게 이쁘진 않고 그냥 그만하면, 왜냐면 그 국정원이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화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은 그냥 약간 다 동양적인 이미지더라, 괜찮더라. 그리고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그냥 저희가 같은 성당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가 만약에 강제로 납치되어 온 사람들이라면 운동장에서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지금 심지어는 단식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런 소문도 아니요, 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이없네. 근데 이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출석 날짜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 6월 21일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오후 2시. 오후 2시인데 우리가 오늘 방송하면 이거 언제 올라가요?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6월 20일 월요일 오후 10시 전후.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이 국정원과 연락이 된다면 빨리 이 방송을 그 여성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은. 아니 왜냐면 처음에 탈북자들하고 같이 생활도 안 시킨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이게 북한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러네. 진짜 김정은이가 세긴 세구나. 이게 지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는구나. 법정에도 북한에서 법정에 한번 간다면 이 나라는 법정에 가는 거 뭐 증인으로도 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은
법정에 한 번 간다면 뭐 인생이 망가지고 진짜 야 내가 감옥 가야 되나 뭐 예심 들어가지 않간 이런 걱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법정에 간다 이건 좀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 이분들이 법정에 가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일단 그 12명 탈북인 여성분들 이거 보신다면 일단 거부해 주세요. 안 가겠다고. 내 마음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나 법정 안 가겠다. 민변은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법정에 할 수 없이 간다면 나는 대한민국에 있겠다. 북한도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든 괜찮다고 불법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켜보겠으니까 우리 가족들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보겠으니까 그거 책임져달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언론에 나올 수 있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안 설 것 같아요. 법정에. 왜냐면 그렇죠. 민변이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가늠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민변에서 세우라고 해서 다 동무들 땡줄을 서시고 법정에 갑시다 여의차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내가 뭘 했냐면 3명이 해상 탈북을 했는데 네. 이 중에 1명은 모르고 왔어요. 아 그렇죠. 모르고 왔는데 3명 중에 같은 동네에 있던 3명인데 1명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다가 김종일 장군 만세 하면서 잘 가겠다고. 그러니까 한 3일간 설득하다가 계속 가겠다니까 보냈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니까 본인의 선택을 따라주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이렇게 너네 법정 안 내보내 이렇게 너네 나갈래 안 나갈래 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면 내보낸다고 국정원은. 근데 그 12명이 만약 저희랑 같은 처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12명 속에 1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고? 우리는 안 나가죠. 사람을 뭐로 갔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그 3명이 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네. 3명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3일 동안 같이 계속 기리치 하면 있다가 에이 나 가겠다. 에이 나 가겠다. 끝내 갔다고 그 사람이. 가자마자 그 2명의 가족은 아주 그냥 완전 폐후가 됐지. 가자마자 그 사람이 가자마자.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이 12명이 우린 오고 싶어서 왔다. 자기 의사로 탈북했다라고 밝히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죽죠. 아유, 이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만약 내가 자진해서 탈북했다 하면 가족들이 총살당하거나 잘못되죠. 그리고 뭐 납치돼서 왔다 하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난처해지고 또 국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그러면 그쪽 네. 건너가면 본인들이 또 그 총살까지는 아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과 여러 좋은 그런 조건들을 다 잃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잘 해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워질 것 같고. 아니 그냥 가면 이제 그냥 가면 오히려 북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양에서 추방되고 뭐 이거 경험을 볼 때 남조선에 갔다가 온 사람이 투철한 충성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국의 품에 다시 안 여기 와서 청년비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걸 체지선전하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틀려요. 하지만 다시는 외국은 못 나가. 그렇죠. 그 환경이 다 뺏겨요. 그리고 이런 경우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총살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업 종지나 뭐 소소의 뭐 위치 이동 뭐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그런 것까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북한 당국은 이번 계기 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기회예요. 첫째로 이 집단 탈북자들이 앞으로 탈북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얘는 얘네대로 야 이거 탈북했더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게 약간 뭐 이런 위협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 얘네가 한국에 가겠다 하니까 우리는 과감히 보내주고 가족을 그대로 살려줬다. 뭐 이런 또 체제 선전을 할 수도 있어요. 강폭 정치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일단 가지 말아야지. 그러자면 국정원에서 이걸 일반 탈북자들하고 같이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성국 씨가 처음에 말씀한 그 3명은 있잖아요. 그거는 북한이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공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12명은 문제가 달라요. 북한에서 맞대면 해달라. 이걸 내줬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안 만나게 해요. 아니 10대 15, 100대 100. 근데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를 안 한다는데 진짜 터치는 안 하죠. 니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탈북자들 같이 있으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심지어 막 그런다고 이 짝방에서 이 짝방 갈 수 없는데 문 열어놓은 김에 슉 옮겨와요. 그 다음에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결심해라. 너 이거 지하고 상관도 없는데 네가 뭐 이러면서 위협을 했지 탈북자들끼리. 그게 뭐가 좋다고 그딴 나라가 막 이러면서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쉽게 판단할 건 못 되는 것 같고 확실한 건 국정원이 강요를 안 해요. 선택을. 그건 있어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고 이게 엄청 큰 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황장엽 선생님이 도망치고 그다음에 군부대 우두머리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북한에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난리 났었어요. 그때도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황장엽 때. 네, 왜 뒤집어졌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인재로 인정해주고 썼는데 결국은 배반했다. 이러면서 반역자라고 욕했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그거랑 다른 게 지금 북한에서 주장을 의하면 이 케이스는 반역자가 아니다. 남조선에서 끌고 갔다 이거잖아요. 납치했다고 지금. 북한이 네. 근데 주장하죠.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대량 탈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어마어마한 거예요. 13명이라는 게 이게 황정엽 선생님이나 군부대 우두머리들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한 명이 탈북했잖아요. 그 사람은 반역자로 몰고 가면 되는데 13명이라는 큰 집단이 탈북했다는 거는 이거는 북한이 망한다는 것과도 같다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만약 이런 대량 탈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북한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든지 들으면 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딱 중국에서도 알고 뭐 미국에서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13명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한 30명 그 다음에는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단체로 넘어와 봐요. 그러면 통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렇다는 거는 그 북한 정부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해체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거를 자기네 한데 자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선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돼요. 네. 자, 네. 성민 씨는 이거는 어쨌든 이 12는 지배인을 제외한 12명의 처녀들은 5대까지나 좀 희생양입니다. 이게 이들의 탈북 문제 하나의 중점을 두는 포커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끼어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삼각관계 문제가 어떻게 외교적 문제가 이들의 결론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좌우지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서 물꼬를 트는 데서 이 12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법원이 일단은 수용을 해서 이거를 내일 이제 법원에 출두하는가 마는가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출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두를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강제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벌써 이분들을 법원에 출두 안 시키도록 잡아두었다. 북한에 언지를 주는 거로 돼요. 그런 악선전이 나올 수 있다는 분명하죠. 거죠. 예. 벌써 근데 이 중요한 건 아까 송국 씨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북한의 용력이 김정은의 용력이 여기까지 미쳐서 우리를 법원에 아직 깜짝 놀라. 서른 돋지 완전히. 이게 뭔 판이야. 우리가 언제 며칠이나 됐는데 우리 법원 출두시켜? 이 12인이 생각하는 법원은 송국 씨가 말한 것보다 더 커요 사실. 북한에서 법정이라는 거는 목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못 지켜주나? 법원에. 정말 못 지켜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분명 이제 나가기 전에 뭔 얘기도 주고 뭐 이제 괜찮다고 이제 다 말씀을 드려주고 12인을 안정시키도록 그게 안 들려. 탈북자끼리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떨리죠. 떨리죠. 아니, 뭐 같은 탈북자끼리도 누구도 말도 안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결과는 저는 이제 대세 흐름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의도하고 바라는 이런 12인의 어떤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동조하는 걸 끌어내기만 하면 북한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는 아니지만 중산층 이상의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판단을 누군 가진 애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병적인 북한 사람들보다는 해외에 나와서 해외 생활을 봤던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동안에 물론 이제 자유를 가지고 바깥 세상은 못 해봤지만 그 시간 동안은 충분한 시간 동안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남아야 한다.
북한으로 가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중점적인 판단을 선택하는 거는 충분하게 결정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 이제 그 이분들이 원래 적시는 법정에 이제 나가서 나는 대한민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남겠습니다. 남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당신네 그 사회의 체제에 맞게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은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하자고 하면 아직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거는 국제사회에 공개 안 된 북한 당국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치. 처벌하고 수용소 보내고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북한이 국제사회 눈치 본다. 자기네가 공공연히 오히려 또 들어대면 자기 가족을 표치 못한다. 다친다. 이걸 모른다고 아직 몰라. 그냥 그쵸. 자기네가 가리워진 속에서 막 죽여버리는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한두 사람이 결심되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수가결 형태로 했다고 해도 다 가는데 나 혼자 안 간다. 이건 분명히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라고 다수의 의견에 옮겨서 모두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고요. 여기에 국가적인 개입 입장을 빼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은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또 날 때 부모들이 잘못된다는 건 몰랐을까요?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번에도 역시 나는 그 떠날 때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 기왕 떠날 때 각오하고 떠났는데 이제 한 번 더 그 생각을 굳힌다고 해서 아마 12명끼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난 안 갈래. 그래 그럼 나도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남들처럼 복잡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럴 때만큼은 모두의 의사를 함께 따라가는 간단한 방식을 선택하는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 생각해. 이게 한두 번 너 갈래? 갈래.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12명이 내가 볼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공감이 된 거야. 오기투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내가 탈북할 때 그 리용군에 같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거예요. 탈북할 때 네가 탈북해서 남조선 가라. 갔는데 네가 남조선 간 거 본 사람이 있냐? 그거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중고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나는 뒤집어진다. 난 뭐 들이댄다. 막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나는 남조선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한테 배반자의 가족이라는 증거를 제공하는 거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시는데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민변 저 와. 니들 저 와. 이 여성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민변 저 와. 가고 말고 너네 상관하지 말라. 우리 가족에서 그거 받아봤다면 그럼 시켰다고 하지. 상관하지 말라. 시켰다 해도 자기 입으로 상관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니까 상관하지 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라.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정원이 뭐 어떻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좀 법원은 안 가도 불러들여갖고 상관하지 말라. 지금 북한이 저희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탈북자 가족들과 그다음에 또 그 북한 정부의 비밀들을 뭐 뽑아돌리는 무슨 핸드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에 뜬 거 보니까 지금 북한은 이런 그 탈북 문제를 가지고 시범 게임으로 시범 케이스로 지금 뭔가를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케이스 형태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시민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엄청나게 부풀리거나 이슈화 시키겠죠 국제사회에. 그 남북 관계를 굉장히 이제 자기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건데 이 12인은 지금 현재를 자기 부모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야 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법원에 출두해서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이것 역시가 스스로가 그게 가장 정답이긴 한데 안타까운 거는 이들이 그동안에 받게 될 스트레스와 공포감 그리고 두려움 꼭 동반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서 좀 강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인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작 이 탈북 종업원들과 남집의 이 13명의 인권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야 살아가니까 자,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미국 국적 정기열 칭화대 초빙 교수라는 분이
평양에 가서 가족들 위임장을 받아왔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위임장 그거를 그게 아니 근데 네. 위임장 안 주면 뭐 반역자 진짜 반역자 되는데 그거 뭐 합니까? 줘야지.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12명의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키는 것이 북한 주장에 노란한 일이어서 일단은 변호사를 출석시키겠다. 법적으로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귀순 종업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는 종업원들을 북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서 개인 신상이나 발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선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링계를 맞네, 뭐 한 사람이 단식 투쟁 중에 사망했네 이런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거. 근데 그런 소문을 한동안 퍼나른 사람도 있었죠. 네. 맞아요.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거예요. 그냥 누군가 뭘 제시하면 꼭 이렇게 그걸 반박하는, 그것도 막 이렇게 북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도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그 성근 씨 말에도 저 공감을 하는 게 이분들이 출석을 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이 정답을 논하기 전에 그 과거를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초창기 이 발달은 북한 정권이 내세워라. 이 사람들이 진짜 랍친가 너 떳떳하면 내세워라. 북한이 요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 굴종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세우냐 마냐 문제가 아니고 그냥 북한에 너 코를 끌면 오라 하면 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난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인권 가해자인 북한 당국의 편에서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북한 정권의 재판에서 우리 부모들을 스스로가 말해 내가 재판에 안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자 이걸 그대로 까발게요. 우리가 간다고 하면 북한은 정말 우리를 돌려보내서 갈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정말로 처리하겠는가를 스스로 입으로 해서 북한 정권이 그걸 함부로 가족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슈화해버려야 돼. 완전히. 완전 공개해버리면 뭐 처리하죠. 근데 그치,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 12명의 여성들이 아직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우리 거예요. 정도만큼 알고 있어도 저는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그냥 니들 아무 말도 안 해. 니들 상관 마. 민변, 미국에 있는 무슨 변호사, 네가 뭔데? 너네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처리해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딱 나가서 딱 공개하면 그게 아주 정답이죠. 그게 그래도 되지. 인변을 통해서 소장이 접수된 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슈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던 네, 굉장히 이거 자체가 지금 북한으로서 민주사회, 바라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 거의 아니, 뭐 나는 7, 80%가 먹힌 셈이거든요. 이 변호사한테 묻고 싶어요. 전 지구 세상에 자기 가족이 다른 나라로 뭐 워커홀리라고 일하러 돈 벌러 갔다 해서 그 가족을 죽이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가? 워킹 홀리데이. 네. 없잖아요. 저는 이임장까지 받아오는 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아니 중국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몰래 불법으로 진입해가지고 7년 동안 살고 돈 벌고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출입국법 위반 정도 처벌만 예, 받겠죠. 위반인데도 중국에 다시 돌아가면 중국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도 안 넣어요. 그냥 벌금 조금 하고 나와요, 그 사람. 너무 잘 살아요. 그게 이야 이게 뭐야? 근데 이 뭐예요, 북한은? 우리 탈북민들이 자기 잘못 짜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기 싫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벌러 나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자라고 하는 북한 당국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데 그런 북한 당국을 옹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 변호사가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어. 이 변호사는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공부고 뭐고 정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웃긴 이 사람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탈북자들 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거 아마 이게 눈앞에만 보이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대한민국이든 어디 나가서 먹고 살겠다는데 그거를 옹호해 주지는 못하고 지금 도리어 거꾸로 지금 그 사람들 걸고 늘어지는 이석기 거잖아요. 때 막 되게 웃겨요. 탈북자 중 한 명이 막 갑자기 막
격분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경찰이 제재해갖고 다리가 꺾어진 탈북자가 있어요. 그 탈북자들은 저짝 사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그런 사람들 보면 눈에서 불이 일어요.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체험을 만큼. 못하고 아주 자기만 아는 것처럼 진짜 저희도 때려놓고 싶어요. 그 뒤엔 수천만의 죽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보지도 못하면 그러니까 겪어 못 본 사람이 황당하니까 법원에 가서 완전 진짜 막말로 개짓을 하다가 다리가 꺾어져야 진짜. 그런 이게 아직 무서운 게 몰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제가 가족사를 다 털어놓고 북한에서 어렵게 살던 거를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왜냐하면 굳이 나한테 좋은 결과가 없거든요. 그걸 얘기해봤자.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그랬지만 몇 년 지난 다음에 세계를 알고 해야 돼. 점점 알아가는 게 많아져요. 제가 세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걸 알면서 인권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인권이라는 걸 아는 다음부터 아하 북한이라는 거를 내가 폭로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생겼어요. 저는 생패하더라도 무릅쓰고 나와서 다 얘기해야 맞아. 된다.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북한의 그 너무나도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저 사회를 알리는 게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자꾸 자각하거든요. 저는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3만 명이죠. 그 많은 분들이 다 아픔이 있어요. 저랑 비교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고향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오빠가 돌아갔어, 아빠 엄마가 돌아갔어 이런 친구들이 비일비재해요.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살아가요.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밥을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저희 식구랑 똑같아요. 그냥 저 같은 제가 혼자 겪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내려온 탈북민들이 아마 절반 이상은 다 저랑 같을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말 안 하고 살아가요. 그걸 참으면서. 북한은 이거를 이들이 아마 법정에 출석하거나 뭐 어떻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분명히 이걸 북한 내부에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탈북자들이 북한 그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들을 법정에다 세워서 법적 처리를 했다는 보나마나 또 이렇게 이렇게 일단, 편집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도 법정은 좀 엄숙하잖아요. 법정에 서서 하하 웃을 수는 없는 애들이고 애들은. 그렇죠. 그러면 또 보나마나 법정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비겁한 자들의 말로는 또 보나마나 동영상에 편집해서 도배할 거라고 이거. 봐요 김연희 때, 김신저 때 이때랑 보면 아직 자유민주주의 아무것도 몰라요. 기자회견 떡 시키니까 박정희 먹다로 왔수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김신조의 발언이요. 그다음 그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친일하는 지도자 동지의 대조권위를 훼손시켰습니다. 세우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하는데 발언은 그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얘들은 아직 다 전경호를 쓸 거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김정일 그 새끼가 이렇게 말받았단 말이야. 아직도 그렇단 말이지. 그게 되자면 4~5년이 있어야 돼. 4~5년이. 우리가 국정원에 있을 때 김정일이 죽었어요. 네. 딱 우리가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죽은 거예요. 언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 11월에 한 소리 11월. 금방 왔네. 예. 그래서 죽었는데 막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알려주지는 않는 거예요. 네.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레를 안 줬어요. 근데 누가 말을 했는지 허술마다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알려줘요 죽이면. 근데 저희는 공개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수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바보가 어떤가?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저는 만세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정일이한테 짭짤한 게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딱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렇게 빨리 썩어질 거. 좀 더 사람들을 좀 배급이라도 주고 썩어지지. 왜 저렇게 제명 못 살고 죽을 게 근데 잘됐다 이런 말 그냥 이게 그냥 화가 나고 불이 나고 이게 서로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막 이렇게 충족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도 저랑 같아요. 아이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억만년 살 것처럼 하더니 그렇게 제명도 못 살면서 그렇게 제명도 못 살면서 죽으면서 왜 저렇게 국민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 그런 속마음은 당연한데 예. 어이씨 김정일이 잘 죽었다 개새끼 이런 말은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그렇게 빨리 썩어질 거면 좀 더 근데 그 속으로만 그랬고 근데 어르신들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죽었단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김정일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세계적 때문에 두려움이 감춰져 있는 게 있지. 한 가지 그냥 희망을 가져본다면 이 12명 중에 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중에는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꼭 있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탈북할 때 보면 똑같은 탈북자인데도 말 잘하고 그렇죠. 리더가 있죠. 북한은 이래서 나쁘고 한국은 이래서 좋다. 나처럼 맞아.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 나처럼 설명 잘하는 사람이 꼭 있었단 말이야. 생색. 12명 중에도 꼭 있다고 말하는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속에도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있고 그쵸. 어들의 그 여러 가지 마음, 착잡한 마음들, 그냥 복잡한 심리적 이런 것들을 하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뭔가가 있어요. 그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하루 이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들은 이제 나와서도 이슈가 될 분들이에요. 보나마나 한동안은 이 12명의 이거가 이게 멀리 흐트러질 것 같진 않아. 아, 그리고 저는 이거 그 변호사라는 분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비정상 국가라는 거는 세계가 알잖아요. 그 비정상 국가의 나라 말을 그대로 옮기는 이 변호사, 이 사람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애가 있겠지. 아니 진짜. 그러니까 뭔들 있겠지. 내 그러잖아요. 정상이 아닌 국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걸 법처럼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그게 전제의 이유. 그거 없으면 전제 못하는 뭔가. 네, 그런 배급을 700g 못하는가? 그러면? 진짜. 변호사는 변호 비용을 못 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한에서 그럼 돈을 받는 건가? 능력이 없어서 또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떠야 되니까. 이 사람은 수 있는 미국 떴잖아.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해서 한국 떴잖아, 사람인 벌써. 거예요? 아니. 뜰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또 왔고. 미국계 한국인? 아닙니다. 이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민변 변호사는 한국인이고 위임장을 받아온 사람이 미국인. 그 한국계 네, 미국인이죠. 근데 지금 이 그 위임장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무 사람이나 가서 받아와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혹시 변호사가 받아온 위임장을 한국 법원에 내고 이 탈북민 12명을 만나서 자의인지 납치된지 물어보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한국 변호사고. 아니 근데 위임장을 공개했으면 좋겠네. 보나마나 위임장이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 받아왔다는 북한의 국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 국장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손도장이다 그리고 지금. 검열 하에 받아왔지.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아니죠. 보나마나 북한 정부가 찍어준 게 있을 거라고. 의원이 국장 옆에서 저 지켜보는 아니면- 데서 썼죠. 뭐 아니면 여기서 일반 한국 국민이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일반 한국 국민이 가서 이 사람이 가서 편지를 받아오는 걸 누구도 가서 못하게 나도 못 보고 그냥 딱 가져가서 주겠습니다 하면 애야 우리야 뭐 괜찮다 편안하면 거기서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버리나 꼭꼭 버리라. 어떻게 보면 이 가능한 사람들 소리만 가서 하자. 접선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뭐 가서 뭐 이거 그 위임장 받아가는 거 이렇게 쉽게 받아가는데 가서 뭐 깐초입질 하려면 이거보다 더 쉽게 아까 하겠네. 이 양반네 이거. 내 말이 이게 뜨자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이게 또 갖고 쓰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뭔가 잡혔단데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성국 씨는 보는 거고요. 수인이죠. 북한 당국이 협조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위임장 쉽게 받아올 리가 그 아무 없고요. 나라하고는 틀리거든요. 북한에서 네. 위임장이라도 그 잘난 종이장 몇 장 써오는 것도 북한에서 가져온다는 건 그게 그 쉬운 일이야. 일반인이 상상. 미국인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해. 그리고 야, 북한 정권 지금 컨트롤 다른 했죠. 가족이 아니고 철저하게 감시 속에 있는 가족인데 북한 정부에. 맞아.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잠시만. 북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네.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북한의 철저한 감시망과 북한의 그 이제 시나리오에 의해서 써줘서 보내줬을 그렇죠. 테니까 북한에서 이거를 북한에서 이 시나리오를 썼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북한이 쓴 거예요. 확실하지. 확실하죠. 북한에서 쓴 거예요. 100%죠. 네. 이번에 북한이 노리는 그 어떤 정치적 대외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담하게 일단은 우리는 이슈로 나와야 돼. 나와서 우리 인민들이 나와야 돼, 우리 나와야 인민들이 납치됐기 때문에 너한테 당당하게 밝힌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주장을 확고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응하게 되면 자 끌려 나왔다. 쟤는 북한은 그렇게 선전할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 존엄, 우리 그 인민들 그 생명 재산을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주권을 권리했기 때문에 남조선도 찍소리 못하고 끌려왔다. 이렇게 아마 대외 선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니까 이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한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딱 나와서 내가- 법원에서 자기 말로 그냥 우리 가족도 초래하지 말고 국제사회가 법을 앞에서 인권의 불모지라는 걸 네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여기서 대한민국 살면서 우리 가족들도 매일매일 동영상으로 찍어서 건강한 모습 보여달라. 그랬으면 너무 이렇게 좋죠. 나와야 맞아. 정말 딱 한 방에 답이 나오는데 정답이죠. 얘네는 두려워서 아직 그 말을 못할 것이고 못할 거예요. 금방 못할 거예요. 왔으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떡하냐면 북한에서는 이걸 가지고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강연을 다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면 예, 강연단에서 나와도 그렇게 할 거라고. 남조선에서 김정은 동지 하란 대로 했다고 그치. 그러는 거예요. 그 한때 김강철이가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게 강연단했어. 하신다. 이거 기사 사진 다 보여줘. 그쵸. 남조선에 간 거가 법정. 그 영화도 만들었잖아. 김정은이가 그 자식. 지시했어. 명령을 했어. 야, 그거 데려다가 이렇게 하라 골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했다고. 동무들을 세워라. 어. 뭐 이러면 맞아. 그치?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북한은 이걸 다 그렇게 해서 얻어서 써먹을 거예요. 그쵸. 국제사회 못 알려놔도 북한 내부에 한해서만이라도 강연할 거고 뭐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 서서 봐라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들의 말로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라고. 장군님 구령 한마디에 뭐 전 세계가 쩔쩔맨다 뭐 이래가지고 아마도 포스터를 그래가 붙여가지고 두려운 선전을 거는 할 정말 거예요. 북한의 입김이 대한민국까지 작용한다는 그 두려움이 얘네들한테 지금 조금 작용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겠지만 굉장히 공포스럽지. 그치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 이게 뭐야? 뭐 우리가 법정에 서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 이제는 다 사람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렇죠. 끝이 아니구나 이게. 김정은이 때문에 김정이 이게 뭐야? 야, 우리 다시 끌려가는 거 우리 아니야? 어린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야 사선을 넘어서 이젠 순 나갔다 또 무슨 법적 이게 뭔 이게 도둑놈 뭐야. 잘못 왔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당연하지. 그리고 이거를 이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 나가서 법정에 당당하게 나가서 나는 여기 남을 것이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보여달라 뭐 아휴. 이런 말까지 할 정도가 그렇게 되자면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 전번에 그 했던 여기 그 매니저 했던 그 최삼식이 딸 은숙이 네. 얘는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 정도 살이 판단 될 것 같은데 얘라도 나와서 뭐 좀 그 시원하게 탁 1대1로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북한에서 나는 그 귀국자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막 친척이 와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고 해서 완전 북한 사람이 아니야. 얘네들하고 완전 이렇게 있거든. 얘는 완전 세상 다른 근데 사람들이거든. 그래도 김정일이 파워가 그거는 알고 있지. 남수성까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란 말이야. 야 어느 정도 있진 않을까. 너무 위대성. 김정일이 흉내내는 사람도 근데 있다는데. 무서운 거는 우리 북한에서 살 때도 그랬잖아. 공작원들이 내려와서 목 단다는 둥, 못 간다는 둥, 완전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계속 공포가 이런 있잖아. 것들을 서문이. 국가에서 뭐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뿌려. 그래요 말이야. 유언비어 뿌려. 그 다른 유언비어는 그 방귀 낄새라 잡아가다 뭐 잡아가면서 이런 북한을 그 크게 만들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는 계속 만들어서 유포시키거든. 그 한때 그 김정일 그 작업 잠바를 남조선에서 그냥 청년들이 다 입고 다니는데 제가 탈북하자마자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고. 완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그걸 왜 입냐고. 잠바를. 김정일이 초상 나가면 신라 호텔에 모자 입고 대형벽화를 그래 붙였다는 둥. 자동차 수리공 옷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입냐고. 그러니까 최삼식이 딸도 아직은 야 우리 남조선 가면 잘 살아. 이미 탈북자 간 것들도 잘 살아. 나도 알지. 해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지 나는 그냥. 속으로는 당당하게 법정에서 나 나몰래 우리 가족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야. 나도 글쎄 바람뿐이야. 누군가가 딱 하나라도 나와서 좀 그치 알지. 그냥 그렇게 대변하는 대변이 변호사만 나오지 말고 누군가는 나와서 좀 우리 12명의 그 청년들이 한 마음을 담아 나는 이게 총대 맬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가 총대 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 것 같아. 탈북 선배가 좀 가서 그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어. 설명을 좀 해. 탈북 선배 우리가 가서 만났으면 그때 나 운숙이만 나라면 야 내가 거기 너 나 몰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때 나도 국정원에서 이해란 박사님 딱 왔는데 이건 뭐 시키니까 하는구나. 이건 무슨 짜고 치는구나. 아는 사람이면 괜찮아. 난 운숙이 알거든. 난 알거든. 강요의 모델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강연 들어온 사람, 저 사람들은 시켜주는 대로 정의장 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어디서 국정원에 있을 때는 난 어디서 깼냐면 쓰고 와가지고. 자유강의라는 걸 몰랐잖아. 네. 사적으로 자기 그렇죠. 경험을 발표하는 강의라는 거를 그것도 먹거든. 근데 국가에서 시켜서 시켜주고. 딱딱 자료까지 주면서 그걸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국정원 단계는 보여주잖아. 그런 마인드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와갖고 강연을 완전 재미없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책만 보고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그냥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그 야구하는 데 가가지고 그 가족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월급도 올라가고 살만하고 우리는 차도 한 대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타고 다니고 뭐 많아야 필요도 없고. 맞아. 그리고 글쎄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완전히지 그 말 쭉 듣으면서 아주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해. 지네 가족 얘기하는데. 난 진짜 가서 그 소리 들으면서 만나고 싶어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야, 너 내 성질 모르냐?
나 거기서 어떻게 살던 놈인지 모르냐? 알잖아 너. 그 가서 이렇게만 하면 해봐 좀 똑똑시래. 그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가서 따끔하게 막 말해주고 싶어 진짜. 내가 가야 돼 내가. 성국 씨는 언제 그게 자기가 가야 된대요. 언제 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시켜줘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언제 그 그러니까 그 벌린 간에 온 가족이 벌린이지 이거 야구 그거 관리하러 온 가족이 취직했더라고요 그게 그 회사에 그 사람 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서 아, 예. 하나 들으면서 저 사람이 시켜서 못하는 거라는 거 딱 보면 알겠지. 딱 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시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랑도 안 하고 그리고 덤덤하게 그냥 쑥쑥 말하고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어떠고 저떠고 우리 단계로서는 만약 북한 입장으로 듣는다면 그 김정일 개 욕족 패당 새끼가 막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집 그 엄마가 있잖아요. 생모가 뭐 저거 전칭어 우리로서는 전칭어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 이거 시킨 건 아니로구나. 근데 또 이해란 박사님 또 말할 때도 말하는 거 쓱 들어보면 뭐 북조선 같은 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사님은 그 많이 강의 들어갔었지. 아니 근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막 강요도 안 하고 뭐 아프리카하고 또 비교했다가 박사니까. 그걸 쑥 듣다 보니까 이거는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가정에 하나하나 납득이 됐어요. 화선 씨는 아까 막 분노에 찼었는데 지금은 계속 분노에 차 있어. 네. 좀 풀렸고요. 그냥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앞이 캄캄하실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으면. 심리적으로 그쵸? 많은 저도 고민할 것 처음에는 북한에 있는 동생들 때문에 언니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숨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언니와 동생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언니와 동생을 위해서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알리고 하루빨리 북한을 저 제도에서 해방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장사도 하고 자기 사유를 가지고 사적 소유를 가지고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하고 정치적 자유, 모든 자유를 얻으면서 사는 게 하루빨리 그걸 얻어가는 게 그걸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언니랑 동생들 위한 거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예. 애초에는 숨기로 했던데 동생 살리는 게 공개하는 거였다. 이걸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들어야 돼. 지금 저분들도 아직은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사상적 시스템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아직은 그 세계를 이해도 잘 못하세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국정원 때 잘 이해 못했죠. 네, 자유라는 것도 모르고 아직. 얘네는 좀 다. 아니 이해 못한다. 이거 기분 나빠. 얘네는 좀 진짜 이해 못하는데도 이해 못한다고 얘는 말해. 우리보다는 나았겠죠. 나 해외가 몇 년씩 일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나 해외 생활도 했고 뭐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있으면 이전 그 팁 받는 정도 팁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팁은 자본주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팁을 통해서 벌써 자본주의물이 다 맞아,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개인이 사적 소유가 얼마나 좋은 거고 북한에서 얘들의 생활은 그 자유로움을 중산층 느끼는 이상이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그렇게까지 너무 떨지는 않을 것 그럼 같아요. 너무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네. 제가 이제 근데 그게 있어요. 또 탈북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빨리 바뀌거든요. 아니 얘네는 아직 누구 만날 형편은 아니었지. 누구 만날 수는 없었지. 아직 안에 나오진 있으니까. 않았으니까. 근데 얘네는 중국에서도 바로 이쪽이 중국 이남. 중국의 남쪽. 동북 삼성 정도가 아니라 남쪽에 있었어요. 중국의 가장 진 면모를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첨예한 곳에서 뭐 거의 자본주의의 최고의 자본 미국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쪽에서 생활했고요. 거기까지 파견된다는 건 파견할 때 북한 정부에서 식당 지역을 집어줄 때 거르고 어디 남방 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쉬운 데에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얘네가 소속해서 파견한 지역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 책임졌던 지배인의 부모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부모일 거라고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강일이 지역 때문이었어요. 지역. 아무나 저쪽으로 못 내려갑니다. 맞아요. 영사관, 식량 영사관이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않게 그 주변에다가 다 하지 남방 쪽으로 내려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좀 약간 사상적으로 보증이 된 애들 같아. 왜냐면 집안 파워가 그렇게 담장 안에서 답답하게 살 정도의 두뇌를 가진 애들이 아니고. 제가 심양 갔을 때 깜짝 놀란 거는 걸어서 한 5분 안에, 그러니까 반경 1km 안에 북한 식당이 13개인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통제하기 좋기 때문에. 네. 네. 한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거 어떻게 장사를 하지? 단둥에도 서로 경쟁이 될 텐데
제가 찍어온 거 있는데 언젠가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얘네 지역으로 예. 봤으나 얘네 북한에서 얘네 만약에 내 지배인이야. 예. 캐스팅 하잖아. 한 사람 12명. 일반 캐스팅으로 뽑힌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원래 연길에 있어요. 파워 있는 집안이에요. 연길 식당에 있다가 세상 보는 눈을 여기 가진 애들이에요. 옮겨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길에는 국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얘들이 적어도 3년 이상을 일했대. 그러니까 연길에 있다가 1년 전에 이 식당으로 옮겨왔대요. 그러니까 연길에 얘들은 있는 애들이지. 보증이 된 애들이에요. 아 얘들은 어디 가도 우리 사회주의를 배반하지 않겠구나. 이래서 사실은 더 자본주의를 들여보냈는데 붉은기를 들고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죠.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여성호번들이 제일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한류 스타 송중기 씨다. 세상에. 네. 드라마를 오자마자 그것부터 봤을 때. 태양의 후예를 봤었는데 아직 송중기 씨를 만난 것 같지는 않고요. 않습니다만. 저도 못 만났는데요. 네, 아무튼 이 북한의 여종호번들 12명이 자의로 왔다고 하면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지고 납치당했다고 하면 본인이 북한에 가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위험해지고 참 나중에. 네, 저는 그 결과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발로 버티고 손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손바닥으로 가려온다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건 대세의 흐름인 거예요. 북한이 암만 그래도 이게 이제 가족 살리고 이 흐름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은 남북을 초월합니다.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인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종업원 12명의 인권,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 문제는 여종업원 12명의 인권을 생각하는 지점으로부터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종업원 12명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 빛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권운동가들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해 줄 때,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해 줄 때 그 주장의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